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아니면 이미 60을 넘기셨습니까?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노후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설마 부모를 버리겠어요? 다 키워놨으니 하나쯤은 챙겨주겠지요. 오늘 저는 그 믿음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하며 자식 키운 것 모릅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면 후회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막아줄 단 3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면 왜 후회하는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아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 비용을 댔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 초기 자금을 보태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후 자금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나중에 다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혼자 살기가 두려웠습니다. 큰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방 있는 원룸 하나 구해드릴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손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는 이 시대, 이 나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약 70%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지원 없이 생활하는 노인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현주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위 세대는 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육아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으며 자신들의 노후도 불안합니다.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내 노후도 걱정인데 이것이 지금 4050 세대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2개가 아닙니다. 통장도 2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의 연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8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여성의 경우 90세에 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60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최소 25년에서 3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자녀의 도움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는 1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병원비, 약값. 이것들이 쌓이면 어떤 자녀도 버겁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존이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됩니다. 권력이 이동합니다. 부모는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자녀는 부담스러워 발길이 줄어듭니다.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자식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서도 눈치가 보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용돈 하나 쥐어주지 못할 때 그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노년의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진짜로 책임지는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단 3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건강자본. 둘째, 경제적 자립. 셋째, 관계와 사회적 연결망. 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노후를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무너진 사람은 자녀가 10명이어도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자본. 노후를 책임지는 첫 번째는 건강자본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몸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자본입니다.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건강한 몸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몸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건강한 몸은 삶의 즐거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건강은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돈입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 없이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값을 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자유를 잃고 관계를 잃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증 치매 환자의 월 돌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문 요양시설의 경우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이것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0년이면요? 몸이 아프면 자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직접 돌볼 것인가,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입니다. 자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 그만큼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자본을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매일 꾸준히.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걷는 것.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10년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시킵니다. 걷기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걷기는 우울증을 줄여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의사에게 물어봐도 답은 같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전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버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근감소증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가공식품, 과도한 나트륨은 줄이십시오. 술은 최소화하십시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먹을 것을 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의 식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초기에 잡으면 약 한두 알로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번집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드시 챙기십시오.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미루는 것은 당신의 노후를 도박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입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우울증과 고독입니다. 사람과 단절되고 사회에서 멀어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은 어떤 약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취미가 필요합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부분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자립. 노후를 책임지는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나이 60이 넘었는데 무슨 경제적 자립이에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의 핵심은 지출 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얼마를 모았느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0만 원을 쓰면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50만 원을 쓰면 파산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최소 생활비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식비,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를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뺏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신이 늙었을 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령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건강하시다면 조금 더 버티시고 늦게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임해 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주부나 무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제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버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경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중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쌓은 경험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은 삶에 리듬을 줍니다. 일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일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줄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주고 손주 교육비를 대주고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노후 자금을 탕진합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자녀는 잠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부모는 다시 원래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립해 있으면 자녀가 자유롭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가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면 자녀는 부담스러워서 발길을 줄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립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73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전부터 매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경비 일을 3년 더 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텃밭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십니다. 이분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80만 원, 텃밭에서 나는 작물로 절약되는 식비 약 20만 원 합해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출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40평대 아파트를 일찌감치 작은 투룸으로 줄이셨습니다. 차도 처분하셨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2~3번. 한 달 지출은 80만 원 안팎입니다. 이분은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작은 용돈을 쥐어주십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한 봉지씩 나눠주십니다. 자녀들이 이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 달에 3번은 찾아옵니다. 전화는 거의 매일 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이 전화가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든든하니까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관계와 사회적 연결망. 노후를 책임지는 세 번째는 관계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 없이는 그 두 가지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외롭다면 그 삶은 비어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혼자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첫째, 지금 있는 관계를 먼저 지키십시오. 노년이 될수록 많은 분들이 귀찮다, 몸이 힘들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만나는 것을 줄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먼저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도 관계를 살립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요? 아닙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해 보십시오. 종교가 있다면 종교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석 달이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관계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셋째, 세대를 넘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손자, 손녀와 스마트폰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동네 청년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에게 아이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 주변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합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생존해온 비결은 협력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돌보고 젊은이가 노인을 보살피는 구조였습니다. 그 본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넷째,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는 관계만이 지속됩니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 한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이라면 이웃에게 상추 한 봉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덜 아팠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노후에도 행복했습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다. 이제 자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혹시 자녀를 원망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로 들리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느라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즐겁게 지낸다면 자녀는 부모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셔요? 같이 밥 먹어요. 아버지, 주말에 드라이브 가실래요? 이 전화는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옵니다. 진짜 효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줄 때
자녀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역설입니다. 많이 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 스스로 서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다.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부모. 그것이 노후에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법. 자,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자본, 경제적 자립, 관계와 연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른이라도 앞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하나, 내일 아침 30분 걷기. 알람을 맞추십시오. 지금 당장 맞추십시오. 내일 아침 6시, 7시, 몇 시든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시오. 운동화 없어도 됩니다. 슬리퍼라도 신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둘,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 수령 현황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받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 오늘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하기. 카카오톡이든 전화든 문자든 형식 상관없습니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씨앗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연금 현황 파악하기,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시작하십시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인들과 현자들이 노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대한 책, 노년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활동을 빼앗지 않는다. 다만 그 종류를 바꿀 뿐이다. 젊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노년에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사색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주변을 돌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활동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에 이르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른이 되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옳게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타인에게 따뜻하게, 삶에 감사하게.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노년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준비하지 않은 데서 옵니다.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의 말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가꾼 사람이다. 건강을 가꾸고 재정을 가꾸고 관계를 가꿔온 사람. 그 사람의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무엇이든 시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면 왜 후회하는지, 노후를 진짜로 책임지는 세 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자본을 쌓으십시오. 매일 걷고 잘 드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이루십시오. 지출을 파악하고 연금을 챙기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십시오. 돈의 자유가 관계의 자유를 줍니다. 셋째, 관계와 연결망을 가꾸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젊음을 바쳐 일했고 자식을 키웠고 이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은 당신이 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에게, 운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건강하고 품위 있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